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경남 16개 선거구에서는 40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과 공화당, 노동당 각 1명, 무소속 9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김해시장 재선거에 3명, 거창군수 재선거에 1명이 각각 등록했습니다. 둘째 날 후보 등록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시작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남의 농어촌 학교 4곳 가운데 1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무분별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도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한 초등학교입니다. 5년 전 전교생이 40여 명이던 이 학교는 폐교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골 학교지만 골프를 특별활동으로 시작했고 텃밭 가꾸기 등 체험학습을 늘리면서 인기를 얻어 학생들이 다시 몰린 겁니다.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잘 자라다 보면 오히려 큰 인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육아급도 그 이하도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폐교 위기의 농어촌 학교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정 효율성을 꾀한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 60명이 통합 기준이었지만 강화한 안에서는 읍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로 통합 기준을 확대한 겁니다. 이럴 경우 경남은 전체 25%가 넘는 27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면 1교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 영 어려운 그 특수지라든지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학부모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통폐합 실적을 지방재정 운영 성과에 반영하겠다며 일선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어 갈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폐업 신고를 한 무등록 공장에서 멸치액젓을 생산해 판매해온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톤가량을 정상 상품으로 꾸며 단골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에 있는 한 수산물 가공 공장. 멸치액젓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창고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10년 이미 식품 제조 등록을 폐업한 곳. 그런데도 이곳 공장 대표 72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이곳에서 멸치액젓 65톤,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만들어 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하면은 위생 점검이나 위생 교육, 이런 각종 지도 이런 것들이 귀찮다. 김 씨는 지하 저장 탱크와 플라스틱 드럼통에 멸치와 소금을 넣고 삭히는 방식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했습니다. 이 멸치액젓 가운데 18톤가량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김 씨 여동생 가게에서 판매됐습니다.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가게 스티커까지 부착해 주로 단골들에게 택배로 유통시켰습니다. 그 지인들이 매니저들 데모 그런 거 주라고 주고 김장바닥 봉사 그런 데서 주라고 배송도 주고 그거 내가 딴 데 판 게 아니고 판 거 하나도 없어. 경찰은 공장에 보관 중이던 멸치액젓과 젓갈 48톤가량을 압수해 전량 폐기하고 김 씨 남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의 해상 경계선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전남도지사와 여수시장을 상대로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전남 해상경계구역 관할을 두고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남해 세존도까지 확장한 해상경계구역이 전남의 관할이라고 하자 경상남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400만 와트급 대전력 시험 설비 증서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험 인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번 증설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전원 분야와 전기자동차 분야의 제조업체 등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도시 중심을 감싸고 있는 비봉산은 오랜 기간 각종 개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비봉산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진주시는 산 정상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길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비봉산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도심을 품고 있는 야트막한 비봉산. 하늘에서 본 비봉산은 나무와 숲 대신 곳곳이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오랜 기간 과수원과 텃밭을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철거합니다. 산 정상까지 이어진 2.8km 구간 콘크리트 길은 환경의 손에 주범이면서 각종 차량이 드나들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던 곳. 진주시는 콘크리트 길 철거와 함께 비봉산 살리기 사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봉산 살리기 사업은 전체 110헥타르에 76억 원을 투입해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절반은 국비 등으로 확보됐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비봉산을 옛날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살려서 시민 품에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힐링 숲으로. 그 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공사에도 한 번도 통보를 해본 적도 없고. 진주시는 비봉산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선악산과 망진산, 진주성으로 이어지는 도심 숲길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하늘빛이 잔뜩 찌푸려져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오후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끔 지나는 정도고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일요일이 더 좋겠고요. 새로운 한 주는 더욱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고 비가 지나면서 대기질은 더욱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5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창원 6도, 고성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김해와 함안 11도, 거제와 통영 1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쌀쌀한 기분이 드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진주는 4도, 거창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사천 12도, 진주 1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청정 지리산에서 나는 하동군 횡천면 청학 미나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의령 곤충 생태학습관이 임시 개관을 마치고 오늘 개관식을 엽니다. 창녕군은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거창경찰서는 우리 동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도를 제작해 사고 발생 줄이기를 실시합니다. 1부 리그 승격을 향해 경쟁하는 2016 K리그 챌린지가 오늘 주말에 개막합니다. 경남FC를 비롯한 11개 팀이 경쟁하는 챌린지 정규리그는 10월 30일까지 팀당 40경기씩 모두 44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올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FC는 창원축구센터에서 강원과 개막전을 치릅니다. 정규리그 1위 팀은 1부 리그인 클래식으로 자동 승격하고 2에서 4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리팀이 클래식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에 도전하게 됩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이번 달부터 10월 말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에 창원 마산하포구 창동에서 시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마산 원도시민 창동지역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미션을 수행하며 도장을 모으는 스탬프 랠리나 공방에서 직접 소품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길거리 공연, 경품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또 상인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북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